수확이 줄어들면 보상해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수확량. 그러려면 수확이 줄어든 것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보험에서는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이번에 논에 있는 거, 밭에 있는 보험 목적물 전부 다 해갖고 무게를 탁, 양이 단위가 킬로그램이거든요. 중량을 탁 따보면 수확량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평년 수확량은 10,000kg인데 이번에 수확을 해보니까 7,000kg밖에 안 나왔다면 3,000kg가 줄어들 거면 감소가 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소량을 알기 위해서 수확량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보험금을 지급할 건가 말 건가 판단할 거니까.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뭐라고요? 수확량을 빼보는 거예요. 이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평년 수확량 예를 들어서 10,000kg 했다. 수확량을 이번에 고구마를 캤더니 7,000kg 무게 나왔다더라. 그럼 결국은 얼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3,000kg이 수확이 줄어든 걸 알 수 있겠죠. 감소가 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3,000kg가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것 중에서 혹시 이 농지 가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아. 고구마 농지를 가보니까. 또 병해충이 너무 많아. 병해충이. 이럴 때는 이 3,000kg가 자연재해, 고구마라고 한다면 이 3,000kg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에는 뭐가 있어요? 잡초도 있고 병도 있은 상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 잡초, 병까지 와가지고 3,000kg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잡초나 병으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라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잡초나 병해충, 영농관리 있는데, 영농을 다음에 해드릴 거니까,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들을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한다, 미보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감수가 된 거예요. 수확이 줄어들었다잖아요. 근데, 보험자는 뭐냐면 이 줄어든 것 중에서 잡초나 병해충 또는 영농관리로 수확이 줄어든 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보상, 보상을 안 할 거야. 어떤 것 중에서 감수량 중에서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부릅니다. 감수량 중에서 보상 안 할 거야 라는 게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죠? 감수량 줄어든 거잖아요. 3,000kg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면 되겠죠. 아, 이거 잡초가 한 40% 정도 있으니까 미보상 한 10% 정도 줄랍니다. 수확이 줄어든 것 중에서 잡초 때문에 보상 못 받아서 그 10% 저희들은 보상 못 받았습니다라는 게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나 감수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평년 수확량. 그쵸? 얘를 구하는 방법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업무 방법에 보게 되면 미보상 감수량을 산정하는 식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이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똑같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뭐가 나와요? 감수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감수량. 그래서 바로 감수량에다 미보상을 곱한 거나 평년 수확량에 그냥 여기까지 오면 또 귀찮으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감수량이 되잖아요. 감수량. 그것의 몇 프로는 보험자가 감수량 중에서 몇 프로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걸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정하게 보험자가 책임지는 건 뭘로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만. 만약에 이 집이 미보상 비율을 10% 줬다. 10% 줬다면 이 집은 실제로 보험자가 책임지는 감수량은 몇 킬로일까 궁금하기도 하시죠? 자, 이제 볼까요? 평년이 10,000kg 했어요. 평년이 10,000kg. 그죠? 그 다음에 수확량이 7,000kg 했다고요. 그럼 감수는 얼마 됐어요?
3,000kg 된 거죠. 이렇게. 감수는 3,000kg.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이 10%란 말이에요. 평년이 10,000kg, 수학이 7,000kg랍니다. 그럼 얼마 줄어든 거예요? 3,000kg가 감수가 됐죠. 근데 우리 조사반이 평가사가 딱 판단했을 때 이 3,000kg 줄어든 것 중에서 10%는 잡초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 잡초는 계약자가 영농관리, 즉 뽑아주시고 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마 바빠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뺀 나머지만 보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박이 뭐예요? 미보상비 10%. 몇 킬로예요? 300kg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험자가 책임지는 것은 얼마냐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이에요. 자, 평년 수확량이 얼마예요? 10,000kg. 수확량이 얼마예요? 7,000kg. 미보상이 얼마예요? 3,300kg. 그럼 실제로 보험자가 책임지는 양은 얼마예요? 3,000에서 300 빼니까 2,700kg는 자연재해, 초수해, 화재로 수확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병충해나 잡초로 줄어든 건 보상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 이게 뭐예요? 이게 몇 킬로? 2,700이죠. 2,700. 2,000 몇으로? 만으로. 그죠? 기준이 10,000kg로 보험 가입해 놨으니까 10,000kg로 했으니까 피해 몇 프로? 27%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용어들을 사실은 여러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이러구나. 미보상 감사는 미보상 감사는 미리 하고 뭐예요? 평수미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실 게 아니라 보험회사 저 사람들은 정말 철미한 양반들이구나. 왜? 3,000kg 줄어서 그냥 3,000kg 줄어든 거 그냥 인정하고 보험금 줘버리자마는 잠시만요 해갖고 잡초나 병에 중이 있다고 그놈 빼 또. 그러니까 3,000kg 값을 피해가 아니라 10% 빼버리니까 피해가 30%가 아니라 27% 내려가 버리죠. 그죠? 피해율이 올라가야 보험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험금이 안 나오는 구조가 된다. 조금 나오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만 뭐냐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보험 가입할 때 총합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총합위험. 자연재해 조세 화재 그거만. 그쵸?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장해 드리랍니다. 근데 이 집은 3,000kg가 줄어들긴 했는데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는 2,700kg, 잡초로는 300kg 줄었으니까 보험회사는 얼마? 2,700kg 됐으면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수확량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할 거냐?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볼게요. 수확량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식물체 피해율이 수확량 조사 대상은 그러니까 이제 벼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 보험 기간 내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게 되면은 더 이상 수확량 조사 하지 않습니다. 수확불능도 하지 않습니다. 수확불능 조사는 어느 때 해요? 혹시 복습? 수확불능 조사는 수확불능 조사를 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 품목 딱 구체적으로 딱 하나만 쓰라. 벼, 그죠? 네, 그죠. 벼 하나입니다. 그죠? 조벼, 벼. 밀은 수확불능 조사 합니까? 보리. 하나요? 안 하잖아요. 조사료용 벼. 수확불능이 뭐예요? 수확불능. 여기가 있잖아요. 수확을 할 수 없어요. 즉,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을 할 수 없다.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손해를 보상하는 재해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잖아. 수확을 못했다니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수확불능조사는 언제 하냐면 수확량 조사 때만 합니다. 뭐 경작불능 조사 때 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머 꼼꼼히 읽으신 분은 수확불능 조사는 수확량 조사 때 하는 거라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수확불능 조사는 수확량 조사 때 수확량을 조사하러 가서 보니까 벼는 이상 없이 잘 서 있어. 서 있는데 세균성 벼 알마름병, 즉 벼 이삭이 다 썩어가지고 있고 병으로 또 이 도열병 하면 뭐 이삭도열병, 이삭이 그냥 알곡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또는 바람 불어가지고 수정이 안 됐어. 쭉쟁이라든가 이게 많을 때는 뭐요? 수확하려고 딱 했는데 알맹이를 그 껍질을 분리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껍질만 있고 알맹이는 100g 분리했더니 알맹이는 뭐 한 50g 나오고 껍질이 50%, 알맹이가 50% 정도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면 뭐예요?
이건 수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 깨져고 부서져고 그러니까 아주 알맹이 무게도 아주 얇게 나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수확할 수 없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 불능조사는 언제 한다? 수확량조사 된다. 그럼 수확량조사의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이것도 복습이니까. 수확량조사, 벼의 수확량조사는 그렇죠. 세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는 언제예요? 그렇죠. 수량요소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수량요소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수확 전? 그렇죠. 14일 전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표본조사. 표본조사 있죠. 표본조사는 아까처럼 일정 표본만 조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색을 잘 나타내는 거, 특성을. 그래서 이건 뭐다? 알곡이 여물어서 수확이 가능한 시기 때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수조사. 포원 목적물 전부 다 수확하고 조사하는 거, 전수. 이럴 때에 수량요 조사할 때 수확 불능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표본 조사할 때 먼저 수확 불능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수확 불능이면 그냥 드리는 됩니다. 아, 했더니 병이야, 병. 병충해로 와서 훑어서 인습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 동그란 거. 그걸 싹싹 비워봤더니, 쌀알은 거의 없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재현율 조사를 해보고, 아, 이거는 지금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수확 불능 판정해드리면 됩니다. 수확 불능 판정.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수확 불능 조사는 언제 한다? 수확량 조사 때 하는 거예요. 뭐 경불 조사 때 뭐, 이거 수불조. 막, 그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쓰러져 있다. 그거 수확량 수확 불능 조사 하는 게 아니에요. 서 있는데 수확하려고 보는데 보상하는 채로 완전히 수확할 수가 없는 상태. 즉, 안에가 알곡의 무게가 6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근데 이 알곡들이 온전한 알곡들이 아니에요. 온전한 알곡들이. 그때는 뭐다? 수확 불능 판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확량 조사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 여부도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 대상 여부도 판단합니다. 근데 경작불능 대상은 여기 보면 마늘, 양파, 마늘, 감자, 콩, 양배추 있는데 다학입니다. 차만 빼고 다. 여기도 이제 왜냐면 얘가 지금 작년 3월 10일 날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약관에가 그 이후에 보험 판매된 것도 고구마 이런 것들은 빠져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처 못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시험 볼 때쯤 되니까 고구마 싹 보험에 가입해오니까 그때 얘는 산지 폐기 대상이 되고 여기도 경불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으니까 이게 지금 업방이 좀 일찍 만들어졌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체의 고사 면적이 65% 이상인지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자, 수확량 조사는 언제 조사하느냐. 조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고구마다. 고구마면 보험회사는 고구마 보험을 팔 때 이 수확량 조사는 어느 정도 컸을 때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겠다. 무게가 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고구마를 가입해놓고 한 60일이나 더 전에 있다가 여보세요, 우리 재 와가지고요. 우리 수확량 조사에서 뭔 재입니까? 내년에 왔단 말이에요. 내년에 왔단 말이에요. 뭐 이래가지고 수확량 조사를 하면 고구마 이만하겠죠? 이만하면 뭐예요? 원래 10,000kg 나오는 데서 한 500kg밖에 안 나오면 피해율이 몇 프로? 95%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수확량조사를 딱 정해놨어. 시기를. 이때가 좋다. 라고 정했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뭐냐? 삽시기라고 그래. 삽시기. 이 옆으로 비스듬히 꼽아서 심는 걸 삽시기라고 합니다. 줄기를 심는 거. 우리 에디어 홈페이지 가면 고구마 삽식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삽시기로부터 며칠이, 120일이 지나면 그때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고 조사서를 보면 거기가 삽시기라고 써져 있어. 조사서가. 삽시기일이 5월 10일이다. 그러면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 9월 10일 이후에 하시면 돼. 넉 달 지나. 3, 4, 12기 넉 달이죠. 120일이니까. 넉 달 지나고. 근데 8월 달에 해주라. 이건 덜 컸습니다. 좀 이따 합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적기 판단인데 여기 보면 시험 문제는 여러 번 나왔어요. 61쪽 봐보세요. 자, 양파는 비대가 종료된 시점. 비대는 뭐냐? 살이 통통 찐 거. 그래서 비대가 종료된 시점은 뭐냐면 양파는 땅속에 있는 그 줄기 식물이, 줄기가 마지막 부분에 양분을 저장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뿌리 식물이 아니에요. 줄기 있죠. 줄기, 하얀 줄기. 땅 심어놓으면, 양파 심어놓으면 줄기가 땅속에서 틱틱 커져. 거기다 양분 저장해 놓은 거야. 지 살라고. 양분 저장해. 그놈을 우리가 그냥 파서 먹어보잖아요. 여러분, 양파
그거 지금 양파 너무 지금 너무 줄기 저장 양분을 갖다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줄기식물. 네, 근데 얘가 비대가 종료되면 살이 다 컸을 때 비대 살이 다 쪘을 때 수확요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살이 다 찐 걸 어떻게 하냐? 뭐 체지방 뭐 조사해야 되냐?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어떨 때 하냐면 양파가 나는 살이 다 쪘어요. 나는 이제 캐 가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식물체의 더복이 완료된 때. 양파 농지 가면 수확요사면 줄기 있죠. 줄기가 쌍긋쌍긋 파릇파릇하고 열심히 키우다가 줄기 하나에 껍질 하나입니다. 양파 농사 잘 된 데는요. 양파 그 줄기 있죠. 잎이 개수가 많은 데가 껍질도 여러 개 보여요. 잎 하나가 껍질, 양파 껍질 있죠. 까도 껍질 하잖아요, 양파가. 양파 잎이 8개면 안에 있는 껍질도 8개예요. 까보면. 그래서 그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줄기가 많은데 얘들이 수확을 조사할 때는 이 줄기가 더복이 뭐예요? 쓰러지는 거잖아요. 지가 쓰러져. 나 다 컸어라. 다 이렇게 넣어. 저 다 컸습니다. 이렇게 딱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걸 더복이 완료되는데 이거 하나, 두 개가 쓰러진 게 아니라 거의 밭에 있는 양파들의 줄기들이 다 쓰러져요. 근데 막 쓰러지면은 이제 녹색으로 그대로 있죠. 근데 조금 더 며칠 더 경과해. 그럼 뭐 하냐? 옷 입고 있어. 뭐 양파 옷도 입은데? 뭐 이렇게 옷도 입은데? 근데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양파 사면 양파의 색깔이 뭔 색깔이든가요? 무슨 색이든가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뭔지 양파 안 드셔봤죠? 주황색. 그렇죠. 여기 나와요. 그게 원래는 하얗게 나와요. 근데 그게 더벅되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요, 주황색으로 껍질이 형성이 돼. 그래서 그게 옷 입고 있는 농민들께서는 가면은, 이 사람들아, 옷 입고 있는데 뭔 벌써 조사 왔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이제 주황색으로 옷을 입고. 그러면 그때 무게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재보는데, 다 캘 수는 없잖아요. 그 양파가 크면은 25,000kg. 어떻게 캡니까? 그래서 아까 마늘처럼 일정 5주 일한길에 해당되는 그 공간에 면적에 있는 부분만 양파를 캐가지고 무게를 착 측정해 보는데, 우리는 양파만 지금 우리 그 보험에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양파는 쓰러진 줄기는 썩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그 줄기, 양파 동그랗게 있는 거 있죠. 얘를 종구라고 그러고, 구 동그란 거. 그 직접 윗부분에 5cm를 잘라 절단해. 그럼 줄기는 다 없어지죠? 그거 무게 재는 거예요. 마늘은 동그란 거 있죠? 그 윗부분에 몇 cm, 3cm 부분을 잘라. 마늘이 있고 이제 줄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늘이 이렇게 막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종구 윗부분이에요. 종구, 동그란 거죠, 종구. 종구 윗부분에 몇 cm? 3cm 부분. 이거는 마늘이에요, 마늘. 양파는 동그랗게 있으면 이렇게 쓰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더벅한다고 했잖아요, 더벅. 줄기가 더벅이에요. 마늘은 더벅 안 합니다. 이건 아예 심지가 대가 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몇 cm? 5cm를 절단합니다, 5cm. 5cm 부분을 절단해가지고 여기 있는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거예요. 왜? 수확량이니까 무게를 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조사 적기 중에 양파는 뭐 더벅이 하는 마늘밖에, 마늘은 비대가 종료된 시죠. 마늘도 안에 살이 찌겠죠. 마늘 뭐 씨만 심은 데 있잖아. 마늘 씨만 처음에는. 그럼 얘가 싹이 나고 밑에서 이제 그 이제 뭡니까? 쪽이 나고 몇 쪽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늘은 크게 2개의 품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난지형, 한지형 있습니다. 이게 따짜를 난자 아랫지방에 주로 아랫지방에서 많이 이제 경상남도 쪽, 전라남도 쪽 보게 되면 마늘 알이 큰 거 있죠. 알맹이 큰 거. 이건 안지형 마늘이에요. 근데 한지형이다 가면 저쪽 웃지방 가게 되면은 땡땡 마늘햄이라고 마트에서 팔던데 혹시 사 드셔보셨나요? 오, 예. 안 가르쳐드려도. 그렇죠. 그쪽은 뭐예요? 마늘 알이 작아. 예.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지름이라고 그래요. 최대 지름. 지름이라 하지 않고 최대 지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늘이, 그림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넓은 쪽으로 지름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름을 얘로 잡아요. 얘로. 이때는 얘로 잡습니다. 지름을. 그래서 최대 지름. 최대 지름이 난 지형은 몇 cm냐? 3.5cm 미만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메모만 해 놓으세요. 얘는 상품성이 없다. 3.5cm 미만이면. 최대 지름이. 상품성이 없다. 한지형. 한지형은 만을 원래 자체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래서 최대 지름이 2.5cm 미만이면 상품성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cm? 2.0cm? 그러니까 2cm. 2.0cm? 2.0cm 미만인가요? 네. 아, 나도 그러네요. 이게 마늘 보겠습니다. 예. 2cm 미만. 어디가 나오냐면 64쪽이라고 알아. 64쪽. 중간에 마늘. 예. 얘네들은 뭐냐면 상품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확량을 얘네들의 무게에 이 수확량 있잖아요. 수확량 사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나오면 얘네들은 무게를 별도로 재. 별도로 재가지고 어떻게 산다냐? 얘네들이 이 무게가 뭐 1000g이 남았다더라. 그러면 두 개로 분류를 해요. 이 3.5cm 미만짜리 이제 마늘이 나왔다. 난지형이. 그러면 두 개로 분류해서 얘를 80% 피해 입었냐, 100% 피해 입었냐, 평가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절반 500g은 80% 피해 입었구만. 요거 500g은 이건 어디서 사용할 데도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100% 피해 입었으니까 이건 수확 안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수확량이 0이에요. 결국은 뭐다? 수확량이 여기는 0kg이 되는 거예요. 80%, 500g에 80% 피해 입었으면 몇 킬로는 얼마나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 중에서 얼마나 수확 가능해요? 20%. 그래서 곱하기 0.2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피해가 80% 입었으니까 수확은 20%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피해가 100% 입었으니까 수확은 하나도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확량이 0kg. 얘는 뭐예요? 수확 얼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0g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2, 5, 10이니까. 이게 수확량. 철저하죠? 이거 80% 피해서, 봐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평가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잠깐만 스캔만 하고 정식게요. 자, 여기 61쪽에 보시게 되면 마늘 한번 봐보실래요? 마늘. 하단에. 품목별 수확량 조사 적기. 이거 중요하거든요. 볼게요. 마늘은 비대가 종료된 시점인데 어떤 때 비대가 종료됐냐? 땅속에 있는 거라. 잎과 줄기입니다. 잎과 줄기가 몇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황변입니다. 황변. 갈변이 아니에요.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자,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는 뭐 났냐면 잎하고 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빈칸은 이름 쓰시오 그랬어요. 뭐라고 쓰면 돼요? 잎, 줄기. 이러면 점수 맞았거든요. 이렇게. 이럴 때 시험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싸고 학교 갔어요. 이거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자격증 알았을까요? 이럴 때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을 거예요. 자, 다음에 황변 2분의 1, 3분의 2 뭐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쪽 보면 고구마 있죠. 고구마는 뭐예요? 비대가 땅속에서 자라니까. 그죠? 그래서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다. 이렇게 뭐예요? 비대가 살쪘다는 것은 언제 하냐면 삽시기로부터 120일 경과한 120일. 삽시기일. 그래서 원장이가 여러분 조사서 보면 삽시기일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뭐 5월 1일 날 삽시기일이 5월 1일 딱 써져 있어. 2021년 5월 1일.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일 이후에 가면 돼요. 갔더니 8월 달에 전화 와서 지금 수확하려고 가서 보니까 삽시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자입니다. 감자 요거 있는데 비대가 종료 시점에서 가로놓기에는 보통 파종일 나왔어요. 파종. 감자는 뭐냐면 씨앗으로 해요. 씨앗. 감자 자체로 합니다. 그래서 뭐를 키워서 모종 키워하고 심는 게 아니라 감자 여러분들 시장 가시게 되면 싹 튼 거 이거 가위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소독해서 이렇게 종자 심는 거죠. 종자로 심는 걸 파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종.
그죠? 키워서 옮기는 걸 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다 파종이네요. 감자 파종일로부터 고랭지는 110일, 봄감자는 95일, 가을은 지금 95일이에요. 근데 제주만 110일이에요. 95일하고 110일 있습니다. 근데 가을은 제주만 110일이다. 이렇게 하고 차 있죠. 차 요것은 좀 자세히 읽어주세요. 네, 차. 자,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에서부터 7회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조사는 언제 하냐?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이다. 그래서 조사 가능일은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입니다. 신초, 새로 나온 이파리 이 말이겠죠. 신초가 1심 2엽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심 2엽의 형태를 띠고 수확이 가능할 정도 크기입니다.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는 신초장이 얼마라고요? 4.8c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엽장, 이파리 있죠? 이파리 길이 엽장 2.8cm 이상, 그죠? 엽폭 몇 cm예요? 0.9cm 이상일 때가 수확이 가능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대신 이 날짜는 언제를 수확년도 5월 11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10일 기준으로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 10일 안에 좀 조사 좀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외우려면 뭐예요? 5월 10일만 되면 영구는 2판 4판 친다. 아, 그렇구나. 5월 10일 날은 영구가 땡칠에 있는 영구가 2판 4판 치는구나. 아, 영구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날 인정 안 한다. 그래서 5월 10일만 되면 영구는 2판 4판 치더라.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콩입니다. 콩은 수확 전기, 꼬투리에 빛 누렇고 갈변하고 해서 이렇게 꼬투리 좀 써주시고요. 가로놓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꼬투리. 예. 그다음 팥, 꼬투리의 7-80%.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콩하고 팥의 꼬투리 비율 봐보세요. 익은 비율. 콩은 몇 프로예요? 8-90%. 그죠? 팥은 7-80%, 10% 빻네. 아, 잠깐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렇구나.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작물마다 이런 특색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뭡니까? 양배추 수확 적기 때 해야 되는데 그 적기가 뭐냐면 결구 형성이 완료됩니다. 양배추는 원래 처음에는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처음에 정식을 하면 이파리가 옆으로 땅에 다 돌아 놓아갖고 있어. 그랬다가 가운데부터 하나씩 모아져. 결구, 동그랗게 모아진다 해서 결구라고 그래요, 결구.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 가면 양배추 동그랗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이제 싹싹 말아져. 그래서 결구 딱 말아지면 그때 조사해요. 껍질 한 2-3개 딱 벗기고 뿌리 딱 자르고 무게 조사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여기서 아 결구라는 게 동그랗게 공처럼 말하지면 그러면 조사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퍼져갖고 있는데 아주 조사로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불능 면적도 한번 봐보세요. 수확 불능 면적 보상하는 제로는 해당 작물이 수확이 할 수 없는 전제가 뭐예요? 보상하는 제로. 그 다음에 기수확 면적,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 나와 있고요. 수확 면적률 아까 제가 메모 드렸죠. 수확 면적률은 뭐만 조사한다고? 어떤 품목만? 차만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차만. 됐죠? 차만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수확 면적률 설명드릴 겁니다. 잠깐 쉬셨다가 수확 면적률 설명드릴게요. 잠깐 쉬겠습니다.